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진단을 했는데 규제로도 가계빚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무슨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규제로 가계빚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고려하겠다. 어제 이제 말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자, 잠깐 반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흐린 날도 잠깐 먹구름이 개이고 그 사이로 햇살이 났다가 다시 먹구름이 끼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조금 먹구름 속에서 햇살만 나오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수출 반등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규제 강화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규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이 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너그가 규제를 먼저 강화하면 그때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래서 고금리에도 B2가 계속되고 가계부채가 줄지 않자 이제 경고를 날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야말로 이 이빨 파이터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를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안 잡히면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2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2분기 석 달 동안에 9조 5천억이 늘었고 다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천천히 올리려고 애를 쏘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금리를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며 지금 세계 전망이 회복세가 다소 약하지만은 내년에는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거 하나만한 이야기죠. 내년 돼서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쌩 까는 게 지금 기본 특기잖아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2%마저 깨졌다. 자, 한국의 잠재 성장률 쇼크. 그러니까 인플레가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마디로 성장을 할 능력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창용이가 지금 한 말 중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성장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창용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해도 말 안 듣더니만 이제서 며칠 만에 이제 확실하게 정리된 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것이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지원하고 대만도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전비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하고 그러면 국채를 더 발행하면 할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는 더 뛰고 그리고 이렇게 소모가 늘어날수록 물가가 뛰고 또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니까 또 뛰고 이러면서 통화 가치는 하락할 거고 그래서 그 하락하는 통화 가치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또 시작될 거고 자, 그 속에서 3고 현상이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융시장을 약한 고리를 찾아서 때릴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망하는 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근데 정부가 지금 하나 좀 계산을 못하는 거는 자영업이나 기업 부채 일부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좀비 기업의 부채나 또 고금리에 시들어가는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버티지 못하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고가의 집을 산 자들도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은 이런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그리고 빚을 내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자기 형편에 걸맞지 않게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고금리 장기화에서 주식 가격은 점점 내려갈 건데 B2로 주식한 자들 이런 자들이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붕괴가 그야말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한국 경제를 잡아먹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승작용을 통해서
붕괴가 올 건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수출이 다소 회복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이 경제 금융 전문가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때 이 한계 상태의 이런 좀비 기업이나 또 한계 상태의 이런 자영업자나 그리고 고점에서 집을 샀던 빚이 많은 주택담보대출자들 그리고 빚을 내서 주식을 했던 비투자들 영끌 비투족들이 다 망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이것이 관리 가능하고 통제되는 영역의 것이냐, 오랫동안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무슨 생각이냐는 거야. 자, 그걸 말해야지. 삼고와 고부채가 지금 가져올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금리 올리겠다, 이런 걸 갖다가 누가 말을 못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는가? 확실하게 삼고 현상과 고부채가 앞으로 고금리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돼도 한국은 문제 없다라고 확실하게 해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 경제를 뒤흔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해라는 겁니다. 답 못하잖아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